예, 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화학 선생입니다. 별리사 스쿨에서 화학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고시학원에서 강의한 지는 한 30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미트디트에서 시작할 때부터 그 전에 이제 별리사 강의를 하다가 편입 강의를 하다가 국가에서 미트디트를 딱 만들어줘갖고 미트디트에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피트에서 다 마무리 짓고 이제 그게 다 없어져가지고 다시 또 연어가 회귀하듯이 다시 또 별리사 학원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월이 한 5, 6년이 지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과거 한 25년 전에 제가 발견했던 수험생들의 오류가 2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참 변치 않는 게 잘못된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은 끝까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화학 선생인데, 여러분들에게 자연과학에 대해서, 자연과학이니까 물화생지인 건 알죠? 물화생지 네 과목을 보시고 또 이제 법과목은 민법이고 산재법 있지 않습니까? 그건데 저는 자연과학에 대한 어떤 전략을 요거를 수립해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합시다. 내년 2월 달에 시험 보는 시험은 당연히 붙는 것을 당연히 상정하고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이 해가지고 뭐 너끈하게 막 합격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수험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서 그거 별로 좋지 못한 방법인데도 참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1차를 합격하는 전략, 그러니까 1차 합격 전략입니다. 1차는 좀 전략적일 필요성이 있거든요. 2차는 좀 무식하게 하십시오. 무식하게 많이 써보고 좀 진짜로 말 그대로 우직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1차만큼은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면은 빠르게 합격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냥 여기서 너무 무직하게 하다가 제가 본 과거에 한 5수, 6수 본 적이 있고요. 지금 여기도 이제 온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거의 한 2년 반이군요. 2년 반 정도 됐는데 여기서도 한 4수, 5수를 봅니다. 1차만. 참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선 그걸 갖다가 학생한테 그런 학생들에게 몇 번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면은 빨리 끝낼 텐데 왜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다가 망하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적인 그 공부를 잘 깨우치셔서 내년 2월 달에 시험 보신 것은 반드시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는 동차 합격하면 더 좋고요. 2차까지. 아니면 뭐 내년에 1차 붙으시고 그 다음에 2차 붙으면 그러면 별리사 최단 기간에 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빠른 기간 내에 별리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걸 잠깐 얘기해 볼게요. 전략은 잔머리가 아니에요. 전략하면 학생들이 잔머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시험은 전략적이어야 돼요. 1차는. 목표는 민법 있죠? 산재법 있죠? 여기는 또 3과목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에는 물, 화, 생지가 있어요. 어떤 걸 제일 열심히 해야 됩니까? 1차는요, 자, 작년에 70점이 커트라인이었습니다. 올해는 몇 점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뭐, 끝나고 나면은 점수가 예상 점수가 난무하는데, 그건 나와봐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커트라인이 70이었습니다. 재작년에 8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수점 빼고요. 그러면 작년에 70, 재작년에 80점. 평균 10점 차이가 나요. 왜 이럴까요? 난이도가 무지하게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리, 화학 이쪽도 다 어려웠고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뚝 떨어져갖고 커트라인이 70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때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유일하게 어려운 과목은 화학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은 제낀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물리도 잘 보고 생물도 잘 보고 지구과학은 당연히 잘 보고 민법, 산재법은 당연히 잘 보니까 커트라인이 8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점을 예상하느냐?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내년에 커트라인을 넘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시작할 때 수석을 꿈꿉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가끔 가다가 90을 꿈꾸는 거예요. 이렇게 꿈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없어요. 이런 수험생. 이런 수험생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건 100% 과거 출신입니다. 과거 출신으로서 자연과학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과거의 백그라운드와 베이스를 갖고 있는 수험생이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도 이건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과거라고 하더라도 네 과목을 다 한 사람 많지 않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걸 꿈꾸는 겁니다. 지금 이걸. 안 되는 걸 꿈을 꾸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걸 깨우치는 게 내년 2월 달에 시험인데 내년 1월 달에 깨우쳐요. 안 되는구나 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평온함이 찾아오면서 머릿속에 두 글자가 딱 지나가고 내년 이 생각이 드니까 한 해가 딜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커트라인을 넘겨서 합격하는 게 목표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 자기가 타겟으로 삼는 공격 과목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죠? 공격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방어를 하는 과목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하고 방어를 갖다 구분하지 않고 다 공격이다. 그러면 이제 부작용 생기는 거예요. 그럼 1년 내에 못 합니다. 1년 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화학만 만약에 공격으로 삼으려고 한다. 학생이 아까 전공이 뭐라 그랬죠? 전자공학인 학생이 화학을 공격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한다. 화학만 1년 공부해도 공격이 안 됩니다. 1년 내내 화학만 해도요. 그런데 왜 전 과목을 다 봐야 되는 수험생이 그렇게 모든 과목을 다 공격으로 삼으려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1차에서도 몇 년씩 가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어떤 과목이 공격이어야 됩니까? 공격이란 것은요, 뭐 90점 이상 이 정도 받는 겁니다. 이 정도 받는 거를 공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과목이 공격이어야 될까요? 자, 학생은 어떤 과목이 공격이어야 될 것 같습니까? 물리요? 아니요. 전체에서. 네, 당연히 민법이죠. 또 당연하죠. 민법, 선제법은 당연히 공격 과목인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부하면 그만큼 받아요. 이거는 문과든 자연과학을 전공한 친구든 공대 출신이든 간에 어차피 노베이스에서 다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에서 다 공격을로다가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90점이나 90점 근방으로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거를 갖다 목표를 잡아서 그러면 공부도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법하고 산재법에다가 공부량도 가장 많이 주어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그 과목은 공격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공격으로 삼아도 된다. 왜? 누구나 다 노베이스로 시작하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공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건 다 공격 과목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니까 관심을 안 둘게요. 자, 이제 저는 여기서 관심을 둡니다. 자연과학입니다. 물화생지예요. 자, 공격 과목은? 지구과학. 그럼요. 지구과학입니다. 이건 무조건 공격이에요. 전공을 불문하고요. 전공을 불문하고 생물 전공이라 그랬죠? 생물하고 지구과학의 공격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공격입니다. 이건 10개 중에 9개. 9개 내지 10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들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공격으로 삼으셔서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문제가 쉽다고 안 합니다. 그리고선 문제가 어려운 막 이런 데 그냥 시간을 엄청 투자합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은 11월이 되어서야 이제 막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도 공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도 막 5개, 6개 맞는 그러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구과학을 좀 미리 하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이거 공격인데. 왜요? 왜 이상합니까, 그게? 지구과학을 미리 하세요. 왜 그게 나빠요? 어차피 화학이나 물리, 이거는 베이스 없는 사람은 공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공격될 수 없는 걸 갖다가 공격으로 삼아서 부작용 갖지 말고요. 미리 좀 하십시오. 미리 좀 해가지고 진짜 공격은 공격답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전공을 보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전공을 불문하고 누구나 다 공격. 그러면 여기서는 세 개 중에서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물일 것이고요. 또 어떤 학생은 물리일 수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화학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의 자기 베이스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베이스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특성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서 보세요. 예를 들면은 얘를 갖다가 9개를 맞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공격이에요. 진짜로 공격만큼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공부 안 한다고 해서 점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9개, 8개 못 맞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될 만한 과목은 안 해서 망하고 안 되는 과목은 하다가 안 되는 걸 알아서 망하는 걸 왜 시험장에서 느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기간이 몇 년 가는 거예요. 1차만.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9개 정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생물이 공격인 친구는 올해 같은 경우에 생물이 문제가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9개, 10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 물리하고 화학이 엄청 어려웠거든요. 난이도가 무지하게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방어 과목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방어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굉장히 착각하는 게 방어는 안 한다, 이렇게 조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방어도 얘들만큼은 해야 되는데 방어적인 부분만 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어적으로 공부하자. 그러면 얘를 갖다 9개 정도 맞고 얘를 갖다가 4, 5개, 이거 4, 5개 이 정도만 맞아주면요. 그러면 여기서 90점, 90점 받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떨어집니다. 80점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1차는 그냥 너끈히 합격하는 거거든요. 1차 너끈히 합격한다고 생각이 딱 들면은 바로 시험 끝난 후에 며칠 쉬었다가 2차의 민사승법 과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점수가 안 된다고 느끼면 차라리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온갖 그냥 인터넷 들어가갖고 점수가 몇 점일까요? 이런 얘기들만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있다가 점수 발표할 때까지 한 글자도 못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공부를 이렇게 좀 자기의 특성에 따라서 지구과학은 당연히 공격으로 삼으시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과목 1개 정도,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3과목을 다 해보는 겁니다. 3과목을 다 해보다가 자기가 공부에 재미를 느낀다. 좀 흥미있다라고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 공격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은 자, 이제 화학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저 화학 선생이라서요. 화학이 공격인 친구는 자, 화학의 공격인 친구와 방어인 친구 공부 방법을 완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화학이 공격인 친구는 이때는 내용 다 보는 겁니다. 내용 전부 보는 거고요. 문제수도 늘려도 됩니다. 많이 늘려도 돼요. 왜? 공격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있다는 소리예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 문제 푸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문제수를 많이 늘리는 거, 이건 완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화학이 공격인 친구는 이걸 다 보고 이걸 다 봐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방어인데 공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베이스도 없고 자기가 분명히 굉장히 약한데도 불구하고 공격이라고 착각을 하여서 문제수를 늘리다 보면은 한두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은 해설을 읽으면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자기가 그 해설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착각하는 경우는 좀 문제가 되더라도 착각하지 않고 실제로 공격인 친구는 이렇게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수 많이 늘리는데 이거 문제수도 무턱대고 많이 늘리는 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친구 막 이런 합격 수기도 있어요. 막 피트 문제 다 풀었다. 와, 화학만 1년 합니다. 화학만 1년 해요. 미트리트 피트 문제를 다 풀면 화학만 1년 합니다. 한 번 풀면 그게 자기 게 됩니까? 한 번 푸는 건 자기 게 안 돼요. 최소 잡았다 하면 10번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몇 문제인데
그게 20몇 년 동안의 문제인데 문제 수만 따져도요. 그리고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일부는. 그래서 그거 화학만 하는데 1년 걸립니다. 그럼 화학만 하는데 1년 걸려갖고선 화학을 10개에서 뭐 9개를 맞으면 그게 무슨 허망한 짓인가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문제 수도 뭐 늘리는데 뭐 일정 양만큼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변리사 스쿨에서 이제 제가 객관식 문제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놨거든요. About 화학이라는 곳에요. 유튜브 About 화학이라는 곳에 기출문제는 15년치를 해설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베이스를 좀 갖춘 후에 한번 가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고요. 이건 유튜브에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객관식 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수험생에게는 스터디를 운영해 드립니다. 화학 스터디를 운영해 드리는데 스터디 문제가 한 200문제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갖고 다 합치면 한 7, 800문제가량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미트리트 문제도 섞여 있고요. 또 여기도 다 섞여 있습니다. 미트리트 피트 문제가. 그러니까 미트리트 피트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선생이 선별한 걸 푸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다 풀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거를 다 풀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수험생이 있어요.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거죠,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화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화학의 공격이었습니다. 화학과생이에요. 그런데 우직합니다. 우직하다는 얘기는 요령 같은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쁜 건 아닌데요. 2차 할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1차에서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좀 우직하다 보니까 좀 약간 고지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1번, 12번, 13번, 20번 문제가 요게 난이도가 상급이었거든요. 요게 난이도가 상급이었고 나머지는 한 중급 정도입니다. 그러면 요 네 문제 정도가 상급이고 요게 중급인데 요게 이제 구분을 하자면은 화학은 크게 이해 암기형이 있고 그다음에 응용 계산형이 있거든요. 어떤 게 쉬워 보이고 어떤 게 어려워 보입니까, 학생?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이거하고 이거 중에 느낌상 어떤 게 쉬워 보이고 어떤 게 어려워 보이십니까? 학생은 어떤가요? 암기가 쉬워 보이고 계산이 어려워 보이는 거죠. 뭐 당연하죠, 뭘. 응용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이게 이 문제입니다. 올해의 난이도 최상위급 11번, 12번, 13번, 20번 문제가 응용 계산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다 이해 암경입니다. 그러면 자, 공격이라고 화학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학을 공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트, 피트 문제를 거의 다 풀은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을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우직합니다. 그러니까 물리 풀고 나서 화학을 푸는데 11번부터 푸는 거죠. 11번을 딱 잡으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5분 걸립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2번 딱 잡으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분 걸립니다. 그리고 13번 딱 잡으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또 10분 걸립니다. 그러면 25분 동안 서서 세 문제 푼 겁니다. 그러니까 풀 때는 모르겠는데 막 풀다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근데 물리도 생물도 남았고 지구과학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것까지 다 망가져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화학을 갖다가 그 화학과생이 4개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공격인데도 불구하고 4개 맞았다. 이러면 이거 너무 허망하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면, 자, 올해입니다. 올해 이제 어떤 학생은 전공이 예체능입니다. 예체능이니까 말 그대로 모든 과목에 전부 다 방어죠, 뭐.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법 과목도 하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은 탄소가 C인 것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업할 때마다 2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공격 방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시험장에서도 공격인 수험생은 수험생이든 방어인 수험생이든
얘를 먼저 풀어야 한다. 왜냐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요. 이거 1, 2분 만에 풀 수 있거든요. 한 문제당. 그러니까 이거 1, 2분 만에 풀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시험장에서 떨려서 잘 안 되니까 모의고사 할 때 연습하여야 한다. 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단원마다 이제 내일 개강인데요. 단원마다 이거는 공격인 겁니다. 이거는 공격인 수험생은 하시고 방어인 수험생은 방어만큼만 하십시오. 라는 걸 단원마다 문제마다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수립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방어인데도 불구하고 공격이라고 착각하는 수험생은 문제가 딱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그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예체능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을 잘 따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딱 푼 겁니다. 이건 딱 읽었을 때 벌써 아니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읽었을 때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풀었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 가겠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여기만 딱 푼 겁니다. 요거 6개 딱 풀었어요. 6개 딱 풀었는데 베이스가 너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또 2개를 틀렸더라고요. 6개 푼 것 중에. 그래서 그 친구는 요거 4개 맞았습니다. 방어인 수험생. 그러면 얘랑 뭐가 다릅니까? 화학과고 화학이 주전략이고 공격인 사람이 4개 맞는 시험에서 예체능인데 4개 맞은 겁니다. 그럼 맞은 건 똑같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효과는 걸리는 시간이 얘를 먼저 풀었기 때문에 5분 안짝에 6개 푼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30분을 투자해서 4개 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생물하고 지구과까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 생물하고 지구과는 잘 보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 과목 잘 보기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연과학을 잘 보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요. 커트라인을 평균을 넘기는 겁니다. 커트라인을 넘기는 게 그 목표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어떤 한 과목에 뭔가 몰두를 하면은 그 과목만 보이나 봐요. 그래서 공부 방향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시험을 망가지는 그러한 경우를 제가 25년 전에도 많이 봤는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와서 보니까 또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이 정말 안타깝고요. 자연과학은 4과목 다 공격인 사람은 극히 없어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그 변리사 시험엔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변리사 1차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있나 보다 하고서 넘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그렇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4과목 중에서 지구과학을 제일 열심히 하시고 3개 중에 한 과목 정도는 공격으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방어는 방어인 만큼만 합시다. 근데 방어인 만큼이 뭔가라는 것을 저는 화학에서는 말할 때 화학은 이해 암기형 부분을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어요.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 응용 계산도 쉽게 풀린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는 그건 누구나 다 8개, 9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했다가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내용을 전체를 방어인 사람의 전략이에요. 이제 화학. 내용 전체를 한 번 내지 2번은 꾸역꾸역이라도 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올해 뭐 기체 문제 말도 못해요. 그거 푸는데 5분 이상 무조건 걸려요. 속도, 평형. 와, 선생님 내가 푸는데 10분 걸립니다. 선생님 내가 푸는데 10분 걸리는데 수험생이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 들어가서 5분 안쪽에 푼다고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솔직하게 탁 터놓고 얘기하면 내가 들어가도 물론 나는 일단 다 풀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걸 하나도 안 푸니까. 나는 시험 보러 들어가는 게 화학 풀러 들어가는 거지 자연과학을 잘 보러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 지구과학, 생물을 아무것도 안 풀기 때문에 화학은 다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4과목을 다 하면서 시간 내에 다 푼다고요? 불가능한 얘기 하지 맙시다. 그리고 안 되는 얘기를 그걸 실제화시키려고 노력하면 이런 사람처럼 부작용 생겨버려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이게 공부를 최악으로 한 거잖아요, 정말. 시험도 최악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다시 하는데 질문을 나한테 이렇게 합니다. 내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를 뭘 더 풀어야 될까요? 문제를 뭘 더 푸냐니요. 이해 암기형 문제를 철저하게 외워서 그 문제를 먼저 푸는 게 비법이죠.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자기의 그 잘못된 점을 깨우치 못하는 그러한 좀 오래 공부하는 장수생 되지 마시고요. 빨리 끝냅시다. 그럼 화학의 방어인 수험생은 기본 내용 전체를 일단 한 번은 쫙, 한 번 내지 두 번은 꾸역꾸역 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걸 이해한 다음에 여기서 이해에 멈추지 마시고요. 암기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암기하셔서 여기에 걸리는 내용에서만큼은 적어도 시험장에서 풀고 있는 바보짓 하지 맙시다. 예를 들면 뭐 MOT에서 CN 음연의 결합초수가 얼마냐? 그러면 결합초수 3 하고서 MOT 그림이 머릿속에 착 하고 지나가 줘야지. 그걸 연습해야지. 그걸 시험장에서 시그마 파이 파이스타 시그마 스타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니 그게 세상에 그게 무슨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냥 연습하는 거죠. 왜? 연습할 때 그 모습을 시험장에 그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있느냔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이제 화학의 베이스가 약한 친구들 기본 내용 한두 번은 꾸역꾸역 보자고요. 그리고 이해 암기형 파트 이건 내가 부분마다 다 찍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해 암기형 파트 제가 그 재작년에 월드컵 특강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예작년에 왜 월드컵 16강 올라가고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선 무료 특강 해줍니다. 이렇게 돼갖고 그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해 암기형 파트만 월드컵 특강이라 그랬고 4번에 걸쳐갖고 그 부분만 요것만 다 외우고 들어가세요.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통째로 다 외워가지고 여기서 걸리는 것만큼은 절대 그냥 바로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읍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5개 떴거든요. 올해도. 작년도 5개 떴고요. 그러면 그 5개만 담아줘도 방어는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만 본다고 그 5개 맞추는 못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꾸역꾸역 하시고요. 이해 암기형 파트에서 이해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이해가 되었으면 과감하게 암기까지 합시다. 암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것도 월드컵 특강도 유튜브 어바웃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정리 한번 하는데 도움이 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방어인 사람입니다. 지금은 문제도 방어인 사람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까요? 적게 풀어야 될까요? 학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화학이. 그럼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까요? 적게 풀어야 될까요? 예, 문제 수를요. 방어면은요. 많이요? 문제를 공격일 때 많이 풀라니까요. 방어일 때 화학 문제를 많이 풀면요. 화학에 치여요. 진력이 나요. 그리고 문제를 푼다는 게 굉장히 착각하는 게 문제를 딱 읽고요. 문제를 딱 읽고 안 풀리잖아? 그럼 해설 읽어요. 학생들은. 그리고 해설 읽고 줄치면서 끄떡끄떡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풀 때는 옆에 해설지를 옆에다 이렇게 끼적끼적 된 거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풉니다. 그러니까 안 풀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악의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화학 공부에. 화학은 해설서를 없이 그냥 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고민해보는 데서 응용력이 싹 트는 건데 문제는 응용력을 싹 틀려면 화학만 1년에도 안 듭니다. 그런데 방어인 수험생이 화학 문제를 많이 풀었다 하면은 화학에 치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인 수험생은 문제도 최소화 시킵시다. 공격인 수험생이 화학 많이 하세요. 문제 많이 푸세요. 근데 무턱대고 많이는 못하니까 한계를 정해드릴게요. 그리고 방어인 수험생은 문제 수도 최소화합시다. 응용 계산형 문제 한두 번 풀어보려고 노력해보면 알겠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방어인 수험생은. 그러면 왜 그걸 시험에 임박했을 때 풀려고 노력합니까? 아예 딱 버리면 되죠. 그냥. 그리고 깔끔하게 이해 암기형 파트. 올해 같은 경우에 6개 나왔습니다. 그 6개 파트에서 걸리는 것만 안 틀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화학에서 6개를 맞으면요. 올해 거의 수석일걸요. 화학 수석. 아마 올해 화학 1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태까지 1등은 아니구나. 저한테 여태까지 점수를 알려온 수험생 중에 1등이 7개거든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습니다. 화학 문제는. 역사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화학은
공부하나 안 하나 똑같으니까 제끼자라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근데 지구하고 생물하고 물리를 다 잘 볼 수 있으면 가능한데 사실 한 과목 제껴서는 못 붙거든요. 붙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4-5개 정도는 맞춰줘야지만 되거든요. 그러면 4-5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방어인 수험생일 때 말씀드린 거니까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전략이에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절대 얘를 먼저 손대는 거 아닙니다. 공격 응용 계산형 문제. 이걸 먼저 손을 딱 대는 순간에 말려요, 시험장에서. 그리고 시간만 뚝딱뚝딱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다 외운 부분조차도 틀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는요, 내 머릿속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을 마킹을 했느냐 아니냐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그걸 연습할 때부터 아예 모의고사에서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공격과 방어를 갖다가 자기가 잘 정립을 해서 자기 스스로를 냉정하게 깨우치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나쁜 건요, 방어인데 공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최악이에요. 공격인데 두 번째 나쁜 경우는 공격인데 방어라고 과도한 겸손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공부 방향이 분명히 공격인데도 불구하고 방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공부 방향이 이상하게 가요. 그러면 조금 하게 됩니다. 그럼 화학도 또 덩달아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냉정하게 잘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아, 이건 내가 공격으로 삼아도 되겠다. 이건 내가 방어이겠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걸 잘 느끼셔서 공격인 과목은 공격답게 문제도 많이 풀고 내용도 많이 보고, 지구과학은 제발 좀 미리 시작합시다. 제발 11월 달에 시작하는 일 하지 말자고요. 대부분 다 11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도 9개를 못 맞는 거예요. 9개를 무조건 맞을 수 있는 시험에서 왜 지구과학을 그렇게 늦게 시작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구과학 나는 문제가 어려웠대요. 올해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개를 맞기가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역사상으로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과학도 되도록이면은 한 전반기에는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 바로 뭐 3월 달부터 한다는 건 좀 그러니까 한 5, 6월 정도부터는 시작을 하는 게 올바른 작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어요? 전략적인 게 뭔지 수업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수업할 때마다 자, 요 단어는 공격인 수험생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방어인 수험생은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는 걸로 넘깁시다. 라고 말할 거고요. 기출문제도 올해 기출문제 61회 기출문제는 제가 원래 그 기출문제가 나오면 바로 해설을 찍어갖고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올해 거는 문제 난이도가 역사상으로 제일 높아서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 그건 버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 강의 때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시험장에서 올바르고 학생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제가 해설을 다 해서 글로 써갖고 올려는 놨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프린트를 해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러한 자료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은 지구과학은 자연과학에서 얘기고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은 어차피 여러분들은 1차가 목표라니까요. 합격하는 게 내년 2월 달에. 그러면 1차 커트라인을 넘기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은 민법 산재법입니다. 아셨죠? 그거는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4과목 중에서 지구과학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발 좀 합시다. 그리고 3과목 중에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기의 특성에 맞춰서 공격인지 방어인지를 결정하고, 공격인 수험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문제를 풀어도 괜찮지만 방어인 수험생이 많은 문제 풀려고 하다가 역효과 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방어인 수험생은 방어적만큼을 공부하는 거지 방어적이니까 안 한다 이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4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장 들어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것. 찍으면 다 틀려요. 찍으면 다 틀립니다. 신기하게.
올해 어떤 친구 화학 빵점 받았어요. 빵점. 놀랍습니다. 나 같으면 전부 1번 찍으면 2개 맞겠네. 근데 찍을 때 꼭 이렇게 찍거든요. 왜? 거기서도 욕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욕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알아요. 찍는다는 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화학 빵점 받은 친구가 부지기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2개 맞으려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만약에 2개가 목표다 그러면 화학을 아예 지금부터 버리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는 거에 주력합시다. 그 전날에 조상님이 나타나서 손주야. 그러면 3번으로 그냥 내려긁는 거죠. 예, 그러면 2개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어라고 할지라도 5개 정도는 맞춰야 합니다. 최소 4개. 그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화학은 방어만큼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난이도면 화학을 공격으로 삼은 사람이 1차를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학을 공격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역대까지 난이도를 보면은 전 과목 중에서 화학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화학 선생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얼마나 이해가 되고 저게 전략적이겠구나라고 느끼시는지 내지는 뭐 저렇게 잔머리를 써 라고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는 1차는 합격이 목표지 한 과목 잘 보기가 목표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화학 문제는 최소화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공부에 너무 과도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제가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거로다가 제가 자연과학 전략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